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어입니다. 여러분, 어제 미국 증시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인텔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20% 이상 폭등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서 최근 몇 년간 루저라는 오명을 썼던 인텔이 이렇게 주목받은 건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텔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린 회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쟁사들에 밀려 존재감이 약해졌죠. 그런데 이번 급등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인텔의 이번 반전 드라마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단순한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인텔 급등의 핵심은 바로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 발표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의 거액을 투자한 것이죠.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독립을 목표로 내걸었고, 인텔은 미국 내 유일한 대형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하지만 자금난과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인텔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 엔비디아가 손을 내민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와 정치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 삼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인텔을 미국 내 대체 생산 파트너로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식은 시장에 인텔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단숨에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자들이 이렇게 크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인텔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인텔은 반도체의 제왕이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가 붙은 PC가 전 세계에 깔려 있었고, CPU 시장에서는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애플은 자체 칩을 만들며 인텔을 버리고 독립했고, 모바일 시장에서 인텔의 존재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세공정 경쟁에서도 계속 뒤처졌습니다. 10나노, 7나노 전환 과정에서 수차례 지연이 발생하면서 TSMC와 삼성이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텔은 기술 리더십을 잃었다는 말이 굳어졌고, 주가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 사이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서버 시장은 AMD가, 모바일은 퀄컴이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에서 포위당한 셈이죠. 인텔은 어느 전선에서도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 한물간 공룡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걸 생존 확인서로 받아들인 거죠. 죽은 줄 알았던 공룡이 다시 살아나 걸음을 뗀 듯한 상징성, 그게 바로 이번 투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투자가 인텔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칩 하나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인텔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인텔은 오랜만에 거대한 추진력을 얻은 셈이죠. 그리고 인텔은 생각보다 무기가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용 CPU,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사실 AI는 GPU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CPU가 뒷받침해줘야 하고, 메모리와 전력 효율, 패키징까지 맞물려야 비로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룡처럼 느릿느릿했던 인텔이 AI 시대에는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가를 보세요. 이 인텔은 오랫동안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마치 박물관 한쪽에 잊힌 공룡 화석처럼 방치돼 있었죠. PER과 PBR 같은 지표만 봐도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자로 그 화석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실적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연된 공정 전환을 끝내 성공할 수 있을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신호탄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공룡이 다시 걸음을 뗀 것처럼 인텔은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하드웨어와 파운드리 중심의 기업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진했지만 만약 기술 전환에 성공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잠재 성장 폭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텔을 턴어라운드형 잠재 성장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텔은 지난 10년간 실망의 연속이었지만 이번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인텔이 다시 글로벌 반도체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안보로 규정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생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교차점에서 인텔이 선택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투자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정치적, 지정학적 보증까지 담보하는 이벤트로 해석됩니다. 또 인텔은 단순한 CPU 기업이 아닙니다. 첨단 패키징과 전력 효율, 서버 인프라라는 AI 시대의 핵심 요소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GPU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었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수록 CPU와 패키징, 전력 최적화의 중요성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된 영역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반드시 부각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이번 사건은 흥미롭습니다. 오라클 같은 기업이 안정적인 구독형 매출로 자산을 지키는 방어형 성장주라면 인텔은 긴 부진 끝에 반등할 경우 상승폭이 훨씬 클 수 있는 턴어라운드형 성장주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지만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략적 옵션으로 담는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텔 사례는 단순한 주가 이벤트가 아니라 AI 시대의 자본 흐름과 지정학, 그리고 투자 전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장면입니다.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텔이 다시 반도체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반짝 기대감으로 끝나고 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넥스트 빌리어네어가 되어 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